네,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4강 1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마디 박스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과수원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16세 소년 희창이네 집에서 먼 친척 아저씨가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일가 아저씨는 오늘날의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이를 통해 일가 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의 일가는 일가 친척의 의미가 지금 핵가족화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지은 제목입니다. 자, 핵심 정리도 볼게요. 단편소설, 성장소설. 그래서 요 16살 희창이 이 친구가 또 미래에 가서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자신의 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또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장소설이라고 적혀 있고요. 성격은 아까도 봤듯이 현실 비판적, 반어적, 그리고 배경은 현대의 시골 한 가수원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희창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아까 한마디 박스에서도 봤듯이 일가 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호기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 일가인 아저씨가 집에 찾아온다. 이 미호기는 나가 좋아하는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미호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을 딱 받은 날,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아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보지 못합니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놀러서 살아서 우리 집에서 놀러 살 기색을 보이고, 그리고 미호기가 보낸 편지를 엄마가 압수를 해버립니다. 공부를 해야지 무슨 연애를 하냐 이러면서 엄마가 그걸 가져가 버려요.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그 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싸움 끝에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되고 이 아저씨는 자신 때문이라며 아버지에게 미안해하다가 아저씨가 우리 집을 떠나갑니다. 자, 그날 엄마가 돌아오고 17살이 된 나는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이 반성을 하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아저씨가 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연히 챙겨야 할 일가 아저씨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 특히 엄마랑 희창이가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삭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소설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또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부터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그래서 희창이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때는 이 희창이의 기분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호에게 편지를 보냈었어요. 이제 이 희창이가 미호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보라고 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보냈었는데 이제 그 답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겨울방학 내내 미호기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미호기랑 결혼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그래서 이 아직까지 16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었다. 순수한 학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다 적기엔 부끄러우니까 편지에는 그런 말을 쏙 빼고 그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끝에는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등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서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방학을 하는 날 답장을 받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신난 상태입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답장을 읽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더캐실이 전자우편을 이메일을 썼더라면 이런 답장도 전자우편으로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은 이렇게 설레는 기분 같은 거는 느낄 수 없었겠지. 바로 이런 게 어른들이 말하는 삶맛 아닐까 하면서 신나게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아마 이 한 남자가 그 아저씨, 이제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슴 속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그런 네,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야야 이러면 얘기를 하는데 희창이가 말이 좀 이상한데 간첩인가? 하면서 무섭다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 통에 오늘 특별히 좋았던 기분도 많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아까 봤던 간첩인 줄 알았던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손님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연변에서 오셨나요? 했더니 아니요. 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다 연변인 줄 아네요. 저는 달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할 거 없다. 나는 너의 일가니까, 친척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일가니까니 이게 뭐람 이 희창이는 딱히 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신경 쓰여서 당장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는데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생략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희창이는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계속 집에 손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이제 손님으로 융숭하게 대접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가 도저히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제 옆에 가가지고 그런 일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아예 이 집에서 눌러서 그럴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점점 눈치를 주게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빨리 이 친척, 이 아저씨가 언제 가냐, 조금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버지는 또 친척끼리고 또 그러냐 이러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 희창이가 숨겨놓았던 그 편지를 엄마가 발견을 하게 되고 엄마가 편지를 압수해버립니다.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무슨 연애질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애를 혼내냐 이렇게 또 희창이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 일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게 되고 그 일로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워서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 스토리가 여기 중간에 있었고요. 이제 밤문단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차역에서 아저씨가 가는 것을 봤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문단 이제 나는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좀 먹어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자, 미호기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련한 옛날의 첫사랑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데 왠지 아저씨를 떠올리면은 눈물이 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온 아저씨, 나의 당숙. 나는 왜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나는 왜 눈물이 나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외로움이 이제서야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 희창이가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을 1인칭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시각으로 얘가 이 성장을 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효과도 높이고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반성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가 아저씨를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인 이러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 특히 핵가족화 되어가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친척을 제대로 이제 친척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이와 같은 글이라고 하면은 아까 요게 단편소설, 성장소설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서 쓴 이 소설이 픽션이기 때문에 1번이 적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겨울방학 내내 미호기만 생각을 했었죠. 사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우니까 편지에 적지 않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나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그냥 짧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A에서 이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 자, 여기에서는 A, C, D, 그리고 E. 이게 바로 우리의 친척,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B,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을 때면 이건 그냥 그런 평소에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 행인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만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적절하지 않은 거. 마지막에 나는 아저씨를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아저씨가 외로워한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이제 과거에 했던 이제 아저씨를 별로 반겨주지 못했고 그리고 아저씨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면서 그거를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제 안 것뿐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아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